안녕하십니까. 이게 마스크를 썰고 하려니까 좀 말이 잘 안 나옵니다만, 예, 이제 한양대 선영국입니다. 예, 네. 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와 이 전기 자동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리튬 이온 전지 소개, 그다음에 이제 리튬 이온 전지 4대 소재 이제 개발 전략,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개발 동향,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개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리차지블 전지죠, 그죠? 충전했다가 방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1859년에 보셨다시피 납축전지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1859년에 개발된 이런 납축전지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기술이고요. 이제 납축전지가 지금도 쓰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제 납축전지가 많이 쓰이는. 지금 저기 잘 안 들립니다. 예, 납축전지가 쓰이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1899년, 즉 한 40년 후에 니켈 카드뮴 전지라는 게 개발되었습니다. 40년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1989년도, 1989년이면 한 90년 정도 되죠, 그죠? 1989년에 이 니켈 수소 전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니켈 수소 전지는 여러분들 젊은 우리 학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1989년에 니켈 수소 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이제 리튬 아이언 전지, 1991년에 리튬 아이언 전지가 소니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모바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 2차 전지 개발한 역사들을 보면은 한 전지가 개발될 때 한 40년에서 90년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니켈 수소 전지에서 이제 리튬 전지로 개발될 때는 한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40년에 상당한 90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1991년에 개발된 리튬 아이언 전지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0년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상당히 이런 새로운 전지를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리튬 2차 전지의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 가지, 크게 봐서는 네 가지 구성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렉트로케미컬 디바이스 중에 이 2차 전지 혹은 연료 전지, 이런 캐파시터, 이런 전지들은 이제 구성 요소가 반드시 이제 두 개의 전극이 있어야 되고, 그 전극 사이에는 이런 일렉트로라이트가 있는, 반드시 이게 이제 하나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이는 이제 그라파이트하고 이 애노드하고 캐소드라 그러는데, 이 캐소드 사이에는 당연히 두 개를 세퍼레이션 해줄 수 있는 세퍼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 쓰이는 그라파이트가 이제 애노드, 우리말로는 음극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으로는 리튬 메탈 옥사이드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맹가니스, 이런 쪽이 대표적인 물질인데,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또 그 전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런 재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으로 쓰이는데, 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전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음극에는 이제 이 리튬이 없고, 양극 쪽에 이제 리튬 MO2라는 이런 양극 쪽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하면은 충전을 한번 밑에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밑에 눌러보시면 충전을 하면은 이렇게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음극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양극에 있던 리튬이 음극으로 옮겨가는 이런 게 이제 충전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좀 리얼리스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리튬이,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음극으로 넘어갔다 그러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한 80 내지 90% 정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태가 이제 충전 상태입니다. 충전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 상태인데,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보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이 가장 안정하거든요. 안전하고 안정한 물질인데 아까 리튬이 이제 양극 쪽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안정한데 지금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리튬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옮겨놓은 즉 그라파이트 내에 리튬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 뭐 이런 이 리튬 이온 전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불이 많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전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잠깐만요. 예, 이제 방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방전을 시키면은 한번 다시 눌러주십시오. 방전을 시키면 역반응이 생성됩니다. 역반응이 생성돼서 양극에 있던 리튬이 음극으로 가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타고 양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충전 방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입니다. 다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이온 전지의 4대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소드, 이제 애노드, 일렉트로라이트. 아까 애노드하고 캐소드 사이에 이제 두 개의 양극하고 음극의 이 포텐셜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세퍼레이션 시켜주는 이런 세퍼레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재료들은 양극은 뭐 이 산화 대부분이 이제 산화물 재료고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신문지상 에서 이제 전기차의 LFP, 중국에서는 LFP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하여튼 LFP 이런 세라믹 재료하고 옥사이드 재료하고 LFP 이런 게 양극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음극 재료는 이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가 대부분 많이 쓰이는데 그라파이트는 우리가 쓰는 연필심이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런 그라파이트가 대부분이고 한 뭐 95% 이상 그라파이트를 쓰고요. 일부분은 이제 카본을 이제 이 로우 크리스탈린 결정하도가 낮은 이런 카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실리콘 이런 연구들을 이제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 음극재는 공이 두 개 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싸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면은 비싸서는 쓰지 않으니까 가격이 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리튬 이온의 작동 원리에 보셨다시피 리튬 이온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을 많이 먹고 주고 받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료 즉 에너지 밀도 캐패시티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 안 나야 되죠. 양극 쪽의 특징은 불이 안 나야 됩니다. 양극 쪽에서 불이 나는 쪽에 큰 요소를 주는 용은 양극인데 안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쓸 때 혹은 뭐 우리 휴대폰 같은 쓸 때도 패스트 차징 한 1분 만에 나는 차징하고 싶어 그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음극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노드 특성은 그래서 패스트 차징을 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극이고 그다음에 세퍼레이터라는 건 아까 말했던 양극 음극을 분리해 주는 그런 건데 그 재료는 폴리에틸렌이나 프로필렌으로 되어 있는 재료고 이런 재료가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세퍼레이터는 요 구멍이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도록 다니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료들은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트 가면은 뭐 비닐봉지 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 재료에 이렇게 리튬 이온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멍이 뚫혀져 있는 거고 이게 세퍼레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는 건 이게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염이 그죠? 염은 NaCl이죠. 그죠? NaCl이 솔벤트인 물에 녹아 있는 이런 식의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이 녹아 있는 게 소금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오가닉 솔벤트라는 거는 이 카보네이트 이 솔벤트가 카보네이트 종류입니다. 그래서 EC라는 거는 에틸렌 카보네이트 종류고 리튬 솔트는 이제 소금 같이 녹일 수 있는 거는 LiPF6라는 이런 솔트를 이런 카보네이트
솔벤트에 녹여 놓은 게 일렉트로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라이트는 이게 하이드로카본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less flammable. 불이 안 붙으면 가장 좋지만은 불이 나는데 less flammable 가능하면 불이 안 붙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가격이 싸야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소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이제 리튬 2차 전지 소재 시장 전망입니다.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리튬 이온 전지 시장은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2023년 경에는 리튬 전지 시장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는 더 마켓쉐어가 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소재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소재 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로 4대 소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은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20조 원 이 시장이 세계 시장입니다. 되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한 90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특히 양극재 오른쪽 그림이 이제 양극재 시장이에요. 양극재가 연평균 한 33%씩 증가하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소재를 만드는 이 세계의 빅메이커들을 표시를 했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등부터 한 3등까지는 우리나라가 없고 이제 4등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 화학이죠. LG 화학에서 만드는데 LG 화학 그다음에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세계 한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양극 소재고 음극 소재는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는 이제 포스코캠입니다. 한 6위 정도 돼 있고요. 분리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인가 언제 그 IPO 주식 공개할 때 엄청난 붐이 불었던 회사죠, 그죠? SKIET라는 회사가 한 6위 정도 되고요. 전액도 이제 우리나라 이 회사가 큰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소재 시장도 굉장히 아까 보시면 큰데 우리나라의 소재 시장 에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소재 업체들이 더 나왔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라파이트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라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연필심입니다. 연필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양극이나 음극재는 모두 다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공 모양으로 동그란데 왜 동그라느냐? 리튬 이온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충전 방전할 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이 공 모양이 그죠? 공 모형에 가장 이 서피스 에어가 넓습니다. 넓어갖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공 모양을 만들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라파이트는 이런 그래펜 하나의 그래펜 레이어들이 반대로 포스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펜 레이어를 쭉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이런 그라파이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그라파이트는 이 그래펜 레이어 사이에 청 사이에 이제 리튬이 들어갔다 나갔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 청 사이에 이제 이 리튬이 들어갈 때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그란 게 리튬인데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청 사이에 리튬이 들어갈 때 리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솔벤트 이온하고 솔루베이션이 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많은 친구들하고 들어와서 이 청 사이에 리튬이 들어올 때 이 청 사이에 보시면 이 한 청과 청 사이 그래펜 레이어 하나의 그라파이트 한 청 레이어가 한 보시다시피 0.33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 사이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리튬이 들어올 때 그냥 리튬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끌고 오니까 청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걸 익스폴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청이 벗겨집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져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리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이 전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앞에 보시면은 이 앞에 이제 문지기처럼 그죠? 문지기처럼 이 SEI, Solid Electrolyte Interface라는 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처럼 이 Solid Electrolyte Interface 얇은 막이 형성됩니다. 얇은 막이 형성되면은
리튬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친구들을 끌고 오더라도 리튬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솔벤트 이온들은 친구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뭐 공공기관이나 어디 중요한 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수요가 있어서 그죠? 이 검증된 사람만 들어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SEI 레이가 있어서 리튬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SEI 레이어라고 이제 써놨는데 좀 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동영상인데 이제 이 충전을 하면은 리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솔벤트 이온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죠? 친구들하고 같이 왔다가 SEI 레이어 쪽에서 이제 리튬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보시면 리튬만 들어가죠, 그죠? 이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SEI 레이가 굉장히 전지 성능에 중요한데 또 한편은 거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리튬이 들어올 때 그냥 리튬만 지 혼자 들어가면 빨리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을 SEI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못 들어갑니다. 빨리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급속 충전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사가지고 전기 배터리가 이제 없어져서 빨리 우리 뭐 내연기관 차처럼 가솔린 그냥 충전 넣듯이 한 5분 하는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SEI 레이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급속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그라파이트는 이게 이제 용량이 양극보다는 훨씬 크지만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기차 주행거리를 한 1000km를 만들고 싶으면은 양극, 음극 소재의 그 용량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라파이트가 상업적으로 쓰이지만은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뭐 태양 전지도 쓰이고 반도체도 쓰이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그죠? 하여튼 실리콘도 이게 양극 재료로 많이 죄송합니다. 음극 재료로 아주 유망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보면은 이게 그라파이트보다는 10배는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이제 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리튬이 그라파이트 내로 들어갈 때 이게 그냥 리튬이 들어가면은 부피가 팽창이 됩니다. 부피가 팽창인데 그라파이트는 부피 팽창이 죄송합니다. 30%가 아니고 10% 정도 부피 팽창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부피 팽창이 그렇게 생성되면은 이거는 뭐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문제 없이 리버스블하게 반응이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리튬이 들어가서 실리콘하고 만나면 한 300%, 3배 정도 부피 팽창이 생성돼 버립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포더블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부피 팽창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파티클이 깨져버립니다. 이제 퍼블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러죠. 깨지고 우리가 일렉트로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전극을 만들어 놓으면 이 커런트 콜렉터, 카파 커런트 콜렉터인데 거기서 벗겨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SEI 레이어가 불안정한 SEI 레이어가 생성되든지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수명 특성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라파이트보다 10배 이상 높지만은 이게 사용하면 한두 번 사용하면 그냥 쭉 용량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리차저블 전지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실리콘하고 그라파이트를 두 개를 복합제를 씁니다. 섞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섞어 쓰면은 높은 용량은 실리콘, 그 다음에 수명 특성이 우리가 사용하기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은 그라파이트로 나옵니다. 이 그림이 보시면은 이 실리콘하고 그라파이트의 우리가 충방전에 따라서 용량을 나타내는 건데 실리콘하고 그라파이트를 두 개 섞어 쓰면은 실리콘보다는 용량은 떨어지지만은 그라파이트보다는 용량이 높고 수명 특성이 우수한 그런 걸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실리콘을 얼마나 이제 많이 넣느냐 따라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많이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리콰이먼트를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분리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폴리마 위에 폴리마인데 이 폴리마 보시면 아까 구멍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 시장에 가서 비닐봉지 같은 거 불에 한번 가까이 대 보세요. 불에 대면은 그냥 쫙 이게 슈링크지가 확 생성되죠, 그죠?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오징어가 이렇게 슈링크지 되듯이 그것보다 빨리 슈링크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온도가 어떤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게 이제 슈링크지가 생성되면은 양극하고 음극이 쇼트가 납니다. 쇼트가 나면 불이 나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하는 세퍼레이터는 이 폴리머 위에다가 세라믹 세퍼레이터를 올립니다. 세라믹을 올립니다. 세라믹은 아주 온도에도 불에도 강하죠, 그죠? 그래서 세라믹 코티드 세퍼레이터를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150도에서 이 1시간 정도 놔놓은 그 보면은 그냥 세퍼레이터는 이렇게 오징어가 슈링크지가 줄어들이 생기는 반면에 세라믹 코티드 세퍼레이터는 원래 자기의 모양을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세라믹 코티드 세퍼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라믹 코티드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전지를 만들어서 우수한 전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세계 1등이 되었는데 하여튼 아주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리퀴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LiPF6 그다음에 오가닉 솔벤트라고 카보네이트 솔벤트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에디티브라는 게 쓰입니다. 첨가제. 우리가 첨가제인데 첨가제에서는 여러 가지 첨가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EI 레이를 잘 만들어주는 첨가제, 또 불이 안 나게 플레임 리타던트, 불이 안 나게 만드는 첨가제, 그다음에 수명 특성을 오래 가질 수 있는 첨가제, 여러 가지 종류의 첨가제를 쓰고 있는데 이 첨가제는 각 회사마다 다른 노하우와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렉트로라이트는 리튬 솔트라는 솔트, LiPF6, 그다음에 이제 솔벤트, 오가닉 솔벤트, 카보네이트 솔벤트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액 첨가제 효과입니다. 전액 효과인데. 앞에 이 그림은 동영상인 앞에 그림은 배터리를 넣어놓고 이제 온도를 올리면서 이제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스파크를 일으키고 오른쪽에는 첨가제, 난연성 첨가제, 불이 안 나는 첨가제를 P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첨가제를 넣어서 두 개가 이제 한번 눌러보세요. 왼쪽 걸 누르세요. 예, 왼쪽 거부터 눌러주세요. 예.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온도를 올립니다. 온도를 올리면은 연기가 나죠. 일렉트로라이트, 리퀴드에서 이제 연기가 나오고 스파크를 온도를 계속 올리니까 결국은 불이 나죠, 그죠? 이 불이 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반면에 오른쪽 한번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는 아까 첨가제를 넣은 겁니다. 난연성 첨가제를 넣어 보니까 지금 온도는 뭐 스파크는 이렇고 연기는 나는데 아마 불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난연성 첨가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불이 안 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밑에 쪽, 왼쪽 불이 붙죠, 그죠? 일렉트로라이트, 리퀴드 일렉트로 불을 붙인 거 불이 그냥 붙어버린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 플레임 리타드는 나는 에디티브를 넣고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제가 이 전기차라든지 우리 뭐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에 있는 그런 우리 이온 리튬 전지에 아주 중요한 세이프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지금 쓰이는 양극재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스피넬 이 가운데 이 결정 구조에 따라 구분했는데 이 스피넬은 별로 지금은 안 쓰이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 재료 뭐 아까 말씀드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여기서 보면은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따가지고 NCM 알루미늄을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을 쓰면 NCA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피넬은 지금은 안 쓰이고 그다음에 올리빈이라는 재료가 LiFePO4라는 재료 LFP라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또 중국 회사들이 그죠? 중국 회사들이 테슬라에 뭐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이제 LFP입니다. 이런 두 개의 이런 큰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어 구조에서 보면은 뭐 리튬 코발트
코발트 옥사이드는 가장 오래된 거고 코발트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데는 못 씁니다. 못 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튬이 코발트, 니켈 뭐 이렇게 니켈 함량이 높은 NCM, 니켈이 높은 쪽이 용량이 높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레이어드 구조는 우리가 이론 용량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론적인 용량이 얼마냐면은 275mAh입니다. 그람당 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게 275인데 올리빈 재료는 얼마냐? 그람당 172mAh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00mAh 정도 높죠. 이론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구조, 즉 한국 회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NCM이나 NCA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더 많은 거죠. 많은데 이제 문제는 올리빈 재료는 보시면은 철을 쓰죠. 철하고 피. 그러니까 포스포, 철하고 포스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주 많은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지만은 이 청산계에는 NC, 니켈, 코발트, 망간은 쌉니다만은 코발트가 가장 비싸고 니켈도 비싼 재료인데 그래서 이 자원적인 이슈가 있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내가 금방 그 생략을 했는데 이 NCA는 용량은 크지만은 이제 세이프티 안전성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리빈 LFP는 아까 용량은 작지만은 불이 안 난다. 불이 안 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요 위에 쪽 한번 동영상 이게 이제 네일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인데 이게 모서리가 반동합니다. 불이 나죠, 그죠? 불이 납니다. 그 반면에 오른쪽에 LFP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오른쪽. 올림. 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눌러도 이거는 네일 페넌트리. 예, 이걸 하나 꺼주시고. 이거는 불이 많이 나지만 왼쪽 거는 불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화재 가격적인 측면에 봐서는 LFP를 쓰려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 중국 회사들이 쓰고 있죠. 다음 꺼주시겠어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은 전부 다 NCM을 쓰는데 NCM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이게 니켈이 많아지면은 용량이 굉장히 자동차 주행 거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니켈 함량을 이게 보시면은 올리면은 이렇게 니켈 함량이 올라갈수록 용량이 커지지만은 이렇게 수명 특성이나 안정성이 이게 DSC 프로파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충전을 시켜놓고 이제 온도를 올리면서 몇 도에서 열이 빠지느냐, 열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게 DSC 프로파일인데. 이걸 이제 썸머라이즈 하는 게 오른쪽 펜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X축을 보면은 니켈 함량이 늘어날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 반면에 뭐죠? 이 썸멀 스테빌리티, 안정성은 불이 나는 정도인데 불이 나는 정도나 이 사이클 라이프, 캐패시티 리텐션이 사이클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사용했을 때 사용함에 따라서 용량이 이제 얼마나 유지되느냐 하는 게 이제 캐패시티 리텐션인데 보시면은 이제 니켈 함량을 올림으로 해서 이 캐패시티, 디스차지 캐패시티는 증가하지만은 안정성도 감소되고 뭐가 되죠? 이 오래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NCM 전지, NCM 양극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이제 자연의 법칙이 트레이드 오프죠, 그죠? 하나가 좋으면 한 개가 나빠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었죠? 이 타겟 컴포지션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니켈 함량도 높아져서 뭐죠? 용량도 높고 그다음 뭐죠? 수명 특성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재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좀 그런 자료 같은데 이게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문제는 아까 보시면은 용량이 왜 니켈 함량이 올리면 감소되느냐 이 이야기는 이제 축구공이 있으면은 우리가 리튬을 충전 방전하면은 부피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다 이런 현상이 생성됩니다. 형성되는데 니켈 함량이 늘어나면은 아까 니켈 함량이 늘면 용량도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죠, 그죠? 늘리면은 어떻게 되면 부피 평창이 더 커집니다. 부피 평창이 커지면 아까 실리콘, 그라파이트 예를 들었지만 부피 평창 여러분 세라믹 재료죠. 이게 이제 세라믹 재료입니다. 이 세라믹 재료인데 여러분들 이제 사발 같은 거 우리 뭐 이 음식 그릇 같은 거 세라믹 재료를 한번 깨지면은 떨어뜨려 깨지면 그건 다시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라믹 재료니까 니켈 함량이 늘어나면은 부피 늘어난 정도가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랙이 안에서 오른쪽 보면은 크랙이 이제 실제 모양들을 니켈에 따라서 크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크랙이 이제 니켈 함량이 커지면은 크랙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 크랙이 형성되면은 이제 이 파우더 이 양극재의 표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일렉트로 리퀴드가 있습니다. 리퀴드가 이제 이 크랙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들어가서 리퀴드하고 이 니켈 사가이온 충전하면 니켈 사가이온하고 반응해서 이 불순물층이 형성이 됩니다. 불순물층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불순물층이 더 많이 니켈 함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더 많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 갖고 저항이 증가해서 용량이 감소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양극재를 이런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이 개발하는 연구 전략인데 첫 번째 전략은 이 농도 구배라는 재료입니다. 이게 글쎄 농도 구배라는 이런 양극재가 있다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농도 구배하고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두 개의 기술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농도 구배는 제가 이제 한 제너레이션 1부터 제너레이션 4까지 한 20년 동안 한 4세대, 4세대, 최근에는 이제 5세대 재료도 만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이죠, 그죠? 공에 니켈 함량이 높으면 안 좋죠, 그죠? 좋은 거는 뭐죠? 수명 특히 주행거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주행거리는 늘어나지만은 이제 안정성이나 수명 특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는 일렉트로라이트가 안 만나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은 그런 니켈 함량이 높은 조성에는 어디네 파티클의 안쪽에다 심고 그다음에 니켈 함량이 낮은 쪽을 파티클의 표면에서 심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략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해하고 부반응성을 억제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종류들을 내가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글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기는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제가 만든 이런 그 농도 구비형 재료를 가지고 저희 실험실에 셀을 만들어서 봤는데 이제 여기 NCA82라는 이 물질은 뭐냐 하면은 이 테슬라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테슬라는 전부 다 NCA라는 재료를 쓰고 그 재료하고 제가 만든 FCG라는 이 재료 물질을 가지고 이제 셀을 이제 실제 우리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이제 돌려 보니까 충전 방전을 시켜 보니까 한 이 NCA 테슬라가 쓰는 NCA는 전 사이클이 한 80% 정도 유지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만든 이 농도 구비형 양극재는 3000 사이클이 한 84%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재료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이 파티클의 그림은 뭐냐 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NCA를 1000 사이클 돌린 파티클을 이 전극의 단면을 보니까 원래는 공 모양처럼 생겨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됐죠? 전부 다 깨져 있죠.
깨지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가 만든 FCG라는 그런 농도 구배형 양극재는 보시다시피 쌤 사진을 보시면 아주 동그랗게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런 정도 이런 특성이 아주 좋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오리지널한 스페리컬 모폴로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아까 우리가 네일 페네트레이션 봤죠, 그죠?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파우치 타입 셀을 만들었습니다. 파우치 타입 셀을 저희 학생들이 우리 랩 학생들이 잘 만드는데 만들어서 충전을 시켜놓고 몹쓸 간통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이쪽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왼쪽 위쪽에 눌러주시면은. 눌러서 이제 충전을 만충전하니까 못이 내려옵니다. 그죠? 못이 내려오죠? 못이 내려와 가지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가 않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록을 해 놓은 게 밑에 있는데 온도가 맥시멈 온도가 얼마냐면 한 70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한 재료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오른쪽 위에 눌러보면 이게 이제 오버차지 테스트입니다. 오버차지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충전기가 잘못 오작동돼서 우리가 원하는 4.2V 정도까지 세팅이 되는데 이게 한 5V나 15V, 20V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나느냐 안 보느냐는 거 이게 이제 천천히 이제 이게 이 보시면 천천히 좀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올린 그림인데 보면은 늘어나죠. 스웰링이 생성되죠. 스웰링이 생성되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라이트가 리퀴드에서 가스로 발생하면서 부피가 한 2000배 늘어나면서 스웰링이 생성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웰링이 생성돼도 이 셀의 포텐셜은 한 5.5V, 온도는 2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물론 셀이 작은 셀입니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안정하다. 그래서 이런 걸 써도 불이 나거나 그런 염려가 상당히 줄어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재료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재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회사들, 세계 회사들에도 라이센싱이 돼 가지고 사실 2009년에 이제 라이센싱 된 보시면은 이게 뭐 이 신문지상에도 났죠, 그죠? 2020년에 에코프로가 SK하고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2.7조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뭐 한 두 달 전에는 10조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게 신문지상에 났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갖고 뭐 다른 회사도 에코 뭐 그다음에 포스코 캠도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제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한 이 전기차에 쓰이는 농도 구별을 쓰이는 이제 기아 니로 2010니로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코나 EU 모델입니다. 한국이나 유럽 모델이 아니고 EU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 나지만 전기차 불이 난다는 게 많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기아 니로 차가 불이 났다는 소리는 못 들었죠, 그죠? 못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이징 자동차의 아크폭스라든지 기아 이번에 나온 EV6 있죠. EV6에도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재료들은 물론 뭐 이 셀을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잘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재료 또한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이런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농도 구배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다른 특성을 좋은 특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이제 컨트롤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NCA나 NCM이라고 하는 재료는 이제 파티클들이 폴리고널 다각형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오른쪽에 NCW나 NCB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막대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대형 모양을 만들면은 특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런 막대형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특성들을 보니까 막대형 모양이 훨씬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은 그냥 이 모양보다는 다각형 모양보다는 막대형 모양이 훨씬 좋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요 충방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NC 탄탈륨 같은 경우가 훨씬 좋다. 그래서 왜 좋으냐? 막대형 모양이 되니까 좋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풀셀을 만드는데 NC
TANCM이라는 재료가 훨씬 좋죠, 그죠? 막대형 모양이 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막대형 모양을 만들어서 하면은 전기차라든지 이런 내구성이 엄청 올라간다 하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빨리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개발돼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 이슈입니다. 지구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거는 나사에서 낸 이 동영상하고 미안합니다. 나사에서 낸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1880년부터 작년까지 2020년까지 지구의 서피스 템퍼레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밑에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쪽이고, 이제 온도가 올라있는데, 보시면 1900년도부터 시대에 따라서 이 기후 이 서피스 템퍼레처를 기록해 놓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되죠? 빨간색으로 변해가고 있죠. 온도가 지구 서피스 템퍼레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900년대 지구 온도가 낮을 때 하고 2020년에 보면은 지구 서피스 템퍼레처 한 1.9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1.9도가 여러분들 1.9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약간만 더 올라가면은, 앞으로 올라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한 3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많은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 CO2입니다. 물론 뭐 낙서나 삭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CO2 문제다. 그래서 CO2를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 정희태 교수님께서 발표했듯이 이제 뭐 이런 쪽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도 CO2를 내는 소스는 인더스트리도 있고 있지만은 이 트랜스포테이션, 이제 이동 수단에서 나온 게 한 30%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CO2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가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탄소 배출권이라고.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뭐 목표치보다는 많이 하면은 탄소를 CO2를 많이 배출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적게 낸 회사들은 그거를 이제 갖고 팔 수 있다 하는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 자동차 이제 배기가스의 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을 나타내는데 EU가 가장 시비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CO2 배출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CO2 배출량에 따라서 범칙금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각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한 범칙금을 2019년에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차는 뭐 전기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이런 이슈 때문에 CO2 규제 때문에 이제 탈내연기관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개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납축전지가 발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됐는데, 여기 보면 1884년에 영국 토마스 파커라는 사람이 상용 전기차를 상용화로 최초로 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서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보급이 됐죠. 근데 보급이 되다가 내연기관 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포드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이 발명되고 유전이 발견되고 함으로써 이제 전기차가 몰락이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높고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고 충전도 아주 많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몰락이 됐습니다. 원래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는 더 먼저 발명된 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몰락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아까 보셨던 기후 변화 환경 문제가 생기면서 2008 물론 뭐 96년에 GM이 EV1이라는 개발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이 테슬라 로드스타가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의 본격적인 전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는 1세대의 전기차는 한 주행 거리가 한 200km 되는 차를 이제 1세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BMW i3라든지 닛산 리퍼라는 이런 차가 되고, 2세대는 주행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는 GM 볼처 이렇게 되고, 이제 3세대는 주행 거리가 500km 이상 되는 차, 이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 시대가 곧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아이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아 EV6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면은 전기차 시장은 뭐 이 원래는 크게 나누어서 중국하고 유럽이 이유가 큽니다. 원래는 중국이 시장이 컸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경에는 EU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를 만드는 이 배터리가 중요한데, 배터리는 주로 한중일입니다. 한중일 싸움이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가 한 15% 마켓 쉐어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한 3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마켓 쉐어가 좀 중국에 밀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이 마켓 쉐어가 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하고 한중일의 싸움이다. 특히 이제 일본보다는 중국하고 싸움이 굉장히 이제 큰 싸움이 시작될 거다,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야 되고, 수명 오래 써야 되고, 주행거리 500km 아니면 전기차 내연기관 차처럼 700 내지 800km 가야 되고, 충전 급속 충전 한 10분 내에 했으면 좋겠고, 안정성 불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5가지 연구 방향으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옛날에는 아주 높았습니다만은 이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불 이하가 되면은 정부 보조금 없이 이제 내연기관하고 경쟁을 할 거다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은 2024년경에는 98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경에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배터리 팩 가격을 이렇게 배터리 가격을 하락할게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은 이런 전이금속, 리튬 가격,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 가격, 이런 쪽이 앞으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데 방해를 할 거다 이렇게 되고, 특히 여러분들 보면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 쪽에서 이 마켓 쉐어를 굉장히 큰 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중무중 전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가능하면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지, 이런 원료 이런 걸 확보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주행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0km 정도는 니켈이 한 50% 정도, 니켈 함량이 50% 쓰던 게 현재는 이제 니켈이 88%를 쓰면 한 45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500km, 700km 가려면 니켈 함량을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은 오래 써야 되는데, 니켈 함량을 이제 올리면은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내구성도 괜찮지만, 니켈이 이제 우리가 주행 거리 한 500km 이상 가려면 니켈이 90% 정도 써야 되는데, 쓰면은 내구성이 쭉 수명 특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런 때는 이 새로운 양극재, 그래서 새로운 양극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도 구배형 양극재를 쓰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 아까 급속 충전이 SAI 레이어 때문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급속 충전은 이 실리콘을 좀 더 많이, 실리콘을 하면은 급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라파이트하고 실리콘 컴포짓 제로에서 실리콘의 양을 증가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개발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테슬라 등은 이런 배터리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양극재에서도 아까 이런 막대형을 쓰면은
이런 기존 양극재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20분 충전, 1시간 방전을 해서 보면은 막대형 양극재가 일반 양극재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전지. 이제 불이 나잖아요. 그죠? 불이 많이 나는데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을 리퀴드를 쓰는 이상은 불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불이 안 나는 안 나게 근본적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전고체 전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일렉트로라이트,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로라이트,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있는 일렉트로라이트를 리퀴드가 아니라 솔리드로 만들어 줍니다. 솔리드를 만들면 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게 고체 전해질이고, 이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전해질 모두 다 고체 상태로 해서 전고체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를 가면은 불이 안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이 안 나면은 또 다른 특성이 나빠지죠, 그죠? 다른 특성이 나빠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설파이드계 황화물 전해질을 이제 황화물 전해질을 쓰는 그런 전지들이 전고체 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전고체 전지는 보면은 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셨다시피 퀀텀 스케이퍼라든지 솔리드 파워, 이 미국의 이제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퀀텀 스케이퍼 이런 데는 뭐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제 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 특성을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스타트업들이 그냥 샘플 위주로 만든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전고체 전지에서 가장 강한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 토요타. 일본은 이 전고체 전지를 한 20년 30년 전부터 연구를 해온 데입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요타가 이 기술은, 이쪽 기술은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고체가 만나면은 얼마나 고체를 고르게 잘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전고체 전지가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양극재보다는 이런 막대형 양극재를 쓰면은 훨씬 좋다, 뭐 이런 예를 이제 하고, 이 전고체 전지는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 뭐 신문지상에서는 뭐 내일 모레 1, 2년 내에 상업화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들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한 5년 10년 후에 먼 그림으로 보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여태까지 그 열정 넘치고 또 많은 내용을 알려주신 서양국 교수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임팩트가 있고 양이 많다 보니 조금 넘겼지만, Q&A 시간도 바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와이풀 소속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강동윤 학생입니다. 네, 차세대 2차 전지로서 리튬을 소스로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이제 포타슘을 이용한 전지 연구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질량당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포타슘 연구 개발의 필연성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포타슘 전지는 아주 좋은 토픽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데 다행히 포타슘 전지하고 소듐 전지 뭐 이런 거 등등이 많이 이제 이야기에 차세대 전지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 뭐 이 참 그거 답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용어 정의보다는 부르는 말을 좀 잘했는데, 이 소듐 전지라 그러지, 뭐라 그러더라, 일본 말이 뭡니까, 소듐 말고 뭐라 그러죠? 나트륨은 일본 말이거든요. 그렇게 나트륨으로 쓰면 안 되고 소듐이라 써야 되고,
포타슘도 칼륨이라 그러죠, 그죠? 칼륨이라서 포타슘이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트륨 전지가 아니고 소듐 전지라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소듐이라고 불러주고 포타슘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예, 소듐이나 여러분들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알칼리족에 있는 금속들이 리튬 그다음에 소듐, 포타슘, 세슘 뭐 이렇게 나가는 세륨 이렇게 세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알칼리 금속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좋죠, 그죠? 굉장히 리액티브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싸면서 자원에 한정이 없는 소듐이나 포타슘 전지를 개발하려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리튬 이온 반경이 이제 주기율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이온 반경이 커지는 거죠. 이온 반경이 커지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각 층마다 살고 있듯이 청산 화합물에 우리가 들어오기 이제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우리보다 키가 한 3m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들어오면 이런데 못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포타슘도 굉장히 이온 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 집이 커져야 됩니다. 집이 커져야 되면은 집을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집이 커지면 높이가 높아지면은 이게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 전지가 이제 리튬 대비해서 소듐도 마찬가지고 포타슘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좋은 양극재나 음극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배운 좋은 지식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전극 재료들보다는 좋은 그런 양극이나 음극 재료를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앞으로 값싸고 성능이 우수한 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물론 뭐 우리 세대에서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만 또 젊은 세대에서 많이 좀 배터리 쪽에 연구를 해서 그런 걸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진짜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와서 상업화가 된다면 그걸 개발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00%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서. 네, 와이플의 홍찬영 회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히토류 물질의 수입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 독점 상황은 최근 요소수 대란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재 관련 연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좋은 질문이신데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가 만들 때 쓰이는 원료가 리튬, 그죠? 리튬 원료가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리튬 카보네이트 이런 리튬 소스. 그다음에 이제 니켈, 코발트 이런 재료들이 이제 이 리튬 전지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 의해서 이 전기차를 세계 1등을 만들게 되겠다 하는 계획을 10년, 20년 전부터 이미 세워서 이런 원재료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광산에도 투자하고 이런 재료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한 전 세계 시장의 한 마켓의 한 70 내지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소수 같은 이런 식으로 수출을 안 한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도 한국 전기차 시장도 한국 이제 뭐 배터리 시장 생산하는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도 이제 비축을 뭐 각 회사들에서도 다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하겠지만은 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원료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예스의 이채원 회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의 급속 충전 용량 증가와 같이 2차 전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이나 재료 개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그 양극재, 음극재 이제 뭐 했지만은 양극재, 음극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튬을 주고받고 전자를 가능하면 많이 주고받아야 우리가 쓰는 용량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양극하고 음극인데
지금 음극보다는 양극의 용량이 2분의 1밖에 반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되니까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극재의 용량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아까 청산계라는 그런 우리 이런 건물처럼 되어 있는 게 청산화합물인데 이 청산화합물도 이론적으로 한계가 275mAh/g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새로운 그러한 이 성능이 우수한 양극재 혹은 또 음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극재를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전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했듯이 소듐이나 포타시움 혹은 차세대 전지 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를 더 고성능을 해야 되죠, 그죠? 고성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고성능화에 필요한 소재 기술. 그다음에 아까 급속 충전이 상당히 이제 이 전기 자동차의 이 사용에 보틀렉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거고 어쨌거나 좀 더 핵심적인 소재가 우리는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플의 문재현 의원님이 이제 사는 질문을 주신 건데요. 최근 중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많은 수의 특허와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양극재 관점에서 어느 기술이 중국에 비해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을 발전해 나아가면 좋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미국의 케미컬 소사이어티 그 중에 이제 잡지 저널 중에 하나인 ACS 에너지 레터라는 그 저널의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작업을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요, 최근에 중국 과학자들의 논문이 이제 투고 온다해서 반드시 다 이제 출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투고되는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뭘 반증하느냐 하면은 중국 과학 기술의 발전입니다. 중국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중국 과학 기술이 왜 발전하느냐? 중국 정부가 이 과학 기술 정책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인센티브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교수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샐러리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 근데 중국은 기본적인 샐러리가 아주 낮습니다. 낮고 이 업적 논문이나 특허를 낸 수에 따라서 자기 베이스라인 월급이 서너 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는 10배를 더 받고 어떻게 좋은 저널에 내느냐 따라서도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이 굉장히 급속하게 배터리 분야도 추격해 왔고 어떤 부분에는 우리 특히 이제 양극재 부분에서 아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극재 부분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만든 농도 구배형 양극재 그다음에 막대형 양극재 이 기술들은 제가 이 특허를 우리 한양대학교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좋은 특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런 기술들을 발판으로 해서 더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개발해야 중국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